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8차 당대회 행사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8차 당대회 내용도 중요하지만 8차 당대회 행사가 어떤 특징을 보여줬냐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8차 당대회는 행사 자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데서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회였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특징적인 대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규모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였다라는 겁니다. 규모라는 거 하면은 행사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었고, 행사의 참가자 수도 상당히 많았고, 행사의 구성도 보기 드물게 다채로웠다라는 건데요. 기간 먼저 보면 8차 당대회 기간이 총 열흘이었습니다. 회의를 8일 동안 진행을 했고, 부대 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다 합치면은 10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좀 보기 드물게 긴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인데, 이 미국에서도 북한이 말하는 당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고 공화당도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 전당대회는 보통 대선을 앞두고 열리고,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가 출정식을 하나요?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후보, 공화당은 공화당의 후보를 선출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당 다 선거를 앞두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더 크고 화려하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미국은 제국주의 나라, 세계 초강대국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더 좀 과시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더 화려하게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도 전당대회 기간이 보통 한 3일 정도, 길면은 4일 정도 진행하고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중에서는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당원 수도 상당히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당원 수가 세계 2위로 많다고 합니다. 세계 1위가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정당 중에 가장 당원 수가 많은 정당은 인도의 인도인민당이라는 당이 당원 수가 가장 많은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로는 세계 2위의 정당인데, 어쨌든 상당히 많죠. 당원 수가 제가 알기로 9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국 공산당이 당대회, 중국에서는 전국 대표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 대표대회가 7일 동안에 걸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7일 정도를 하는데 북은 그것보다도 더 길게 당대회를 한 셈이죠. 물론 이제 북한이 역사상 가장 긴 이런 대회를 한 거는 아니에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를 하면은 짧으면 10일 정도 하더라고요. 길면 20일 정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었고 였죠. 그리고 소련 자체도 연방제 국가였죠. 그래서 소련 내에서도 여러 연방 국가들을 이제 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했고,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소련 자체 말고도 다른 나라들까지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됐죠.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당내의 어떤 노선 갈등 이런 것도 치열했기 때문에 당대 자체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에 있었던 소련을 제외하면은 북한의 당대회는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열리는 정당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8차 당대회는 당대회로 따져봤을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당대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 총 7,000명이 참가했다고 하거든요. 이 7,000명 중에 5,000명이 당의 대표로서 참가한 사람이고 2,000명은 방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00명이 봤는데 이게 상당히 큰 숫자였다는 거죠. 중국의 19차 당대회,
2017년에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2287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원이 9200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2000명 정도가 참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더 당원 수가 훨씬 많은 중국의 당대회도 2000명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북의 8차 당대회는 7000명이 참가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리고 높은 비율로 진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당대회 한 규모로 봤을 때도 많이 참가한 숫자다. 왜냐면 7차 당대회를 보면은 5000명이 참가를 했다 그래요. 7차 당대회 2016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랑 비교를 해도 2000명이 더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한 거죠. 이 참가자 수에서 좀 재밌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원의 수가 얼마인지 유추가 가능해졌습니다. 8차 당대회를 수집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당원 1300명당 1명의 대표를 뽑아서 당대회를 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 대표자가 5000명이 참가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참가했는데 1,300명당 1명이 참가한 게 5,000명이면 총 당원 수는 650만 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국민이 2,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2,500만 명 중에 650만 명이 당원이다. 그러면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당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면은 거의 한 3분의 1, 성인의 3분의 1 정도는 당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알 수 있죠. 북한의 법상으로 조선노동당이 나라를 영도하기로 돼 있으니까 조선노동당의 지위가 높다, 위상이 높다, 뭐 이런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 인구 구성에서도 조선노동당이 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북한 국민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조선노동당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수 말고도 행사 자체도 되게 다채롭게 열렸다라는 점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부대 행사입니다. 이거는 8차 당대회 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경축 공연인데요. 사진이 무대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무대가 상당히 이제 넓은 걸 알 수 있죠. 이 무대 자체도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3면을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영상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영상을 틀면 그게 무대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명을 상당히 화려하게 썼고 무대 자체도 상당히 널찍하게 써가지고 무대가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과 막 이런 것들 써가지고 화려하게 무대 장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대 넓이도 상당히 넓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9명의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이 정도 보이시나요? 가운데 이제 불이 비추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무대 넓이가 상당히 넓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상당히 무대가 넓었다. 근데 이렇게 넓은 무대를 이런 식으로 대집단 체조를 같이 진행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대집단 체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대를 상당히 넓게 해서 대집단 체조까지 진행을 했고, 이거를 공연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공을 막 던지고 막 점프 뛰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큰 그림을 만드는 막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공연을, 여기서 펼쳐지는 모든 공연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고 자기가 눈길이 가는 거를 막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행사 자체가 대집단 체조라는 게 지루할 틈이 없게 되는 행사 구조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눈길이 가는 거를 보기에도 바빠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흥미를 가는 것만 막 찾아서 보더라도 상당히 지루할 틈 없이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축 대공연이 화려하게 진행이 됐고, 뭐 좀 새로운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옷에 야광 이런 걸 붙여가지고 불이 꺼지면은 어두운 상태에서도 막 보여지는 막 이런 공연입니다. 비보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는 소개가 막 되던데 이런 행사도 진행을 했다. 뒤에 이 지금 배경을 보면은 현대적인 뭔가 미래 도시 막 이런 느낌을 주는
배경이 막 쓰이면서 그런 느낌을 주죠.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느낌이 줍니다. 이런 경축 대공연이 12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당대회 참가한 사람 말고도 평양 시민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이런 경축 대공연 말고도 당대회에서 열병식이 열렸죠. 그래서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군인들이 행진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비행기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 마크를 불꽃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무기도, 여러 가지 무기도 선보였죠. 이 북한의 당대에서 한 열병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열병식 자체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한 열병식이에요. 2015년 공화국 수립 기념일에 한 열병식인데, 인도 열병식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막 낙타 부대가 막 나와가지고 열병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좀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인도에서도 이렇게 열병식을 하기도 하고, 이거 러시아에서 한 열병식입니다. 전승기념일.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날이겠죠. 이런 날에 열병식을 해요.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뭐 열병식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날에 열병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날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언제 했냐? 당 행사에서 했다는 겁니다. 가장 특이한 거로는. 정당 행사에서 열병식을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찾기 드뭅니다. 사례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군대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조직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날에 열병식을 진행을 하죠. 근데 북은 정당 행사에서도 군이 나서서 열병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기념일 때 열병식을 했죠. 그래서 당 행사에 열병식을 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데, 심지어 이번에는 당 대회에서, 당창건 기념일도 아니고 당 대회에서 열병식을 했다. 이 열병식은 그리고 작년에 당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이었는데 이때 열병식을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열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8차 당대회 자체가 상당히 북에서도 신경을 쓰고 특별하게 준비한 행사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한 일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8차 당대회는 매우 특별하고 성대하게 열린 당대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당 8차 대회가 상당히 성대하고 특별하게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행사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8차 당대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행사 자체가 북한이 말하는 일심단결이 과시된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6가지 장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80일 전투입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80일 전투라는 걸 했어요. 80일이면은 2달이 좀 넘는 시간이죠. 10월 10일 이후로 80일이면은 딱 연말까지 해가지고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80일 전투를 했는데, 80일 전투라는 것은 온 국민이 8차 당대회를 보위하자는 건 지키자는 뜻이죠. 8차 당대회를 성사하고 지켜내자면서 80일 전투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은 8차 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2020년 8월 20일에 7기 제6차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이때 8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북이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실태조사,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4개월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8월 20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 10월 6일에 열렸는데, 이때 80일 전투를 하자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80일 전투를 한 결과 12월 29일에 열린 22차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 사회의 상황을 봤더니 80일 전투를 한 덕에 8차 당대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8차 당대회를 1월에 소집한다라고 소집 구체적인 날짜를 아마 여기서 밝혔던 걸로 보여요. 북한이 말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8차 당대회가 그냥 이제 연다 해가지고 연 게 아니라 80일 전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8차 당대회를 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8차 당대회가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80일 전투는 그냥 당 지도부가 열자 해가지고 연 게 아니라 북한 국민이 열 수 있게 만들어준 행사, 북한 전체 국민이 참가한 행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0일 전투에서 어떤 성과가 났었냐라고 보면은 북한이 설명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방역 일단 잘했다. 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해 복구를 마무리했다. 주택 건설, 댐, 철길, 다리, 도로, 물길 이런 데서 수해 복구를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이게 80일 전투 성과다라고 밝혔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건설 산업 이런 데서도 성과가 났다. 그래서 공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52개 주요 지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일 전투를 하자고 하면은 80일 동안에 달성하자고 하는 경제 지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지표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혁신안 같은 게 7,90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일 동안에 7,900개가 나왔으면은 하루에 이제 100개꼴로 크고 작은 사소한 걸 수도 있죠. 이걸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르더라. 이런 것과 하루에 100개씩 총 8,000여 개가 제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80일 전투의 성과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은 당원 중에 열성당원 몇 명이 80일 동안 달려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목표를 80일 동안에 달성을 하려면은 거의 모든 북한 국민이 80일 전투에 동참을 해가지고 열성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80일 전투를 함으로써 8차 당대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했는데 북한 모든 국민이 8차 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막 나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적인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당대회라는 거는 정당의 행사지 않습니까?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지난 5년 동안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5년 동안에 당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회의잖아요. 근데 이런 회의에 온 국민이 나섰다. 이 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이거는 북한 국민이 조선노동당의 행사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나서 참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1심 단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목표가 미달했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북한이 앞으로 더 열심히 경제 발전해보자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조선노동당 당원들만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아닐 걸로 보여요. 북한 국민 모두가 나서야지 달성할 수 있는 경제 목표가 도출이 됐을 텐데 80일 전투가 온 국민이 참가하는 전투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는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이 앞으로 이행되는 데서도 큰 사전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로 8차 당대에서 볼 수 있는 1심 단결의 모습 중에 하나로는 기층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층 의견, 그러니까 현장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이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 것, 이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기층 의견을 듣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어떤 집단이 단결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려면은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면은 뭔가 편향이 생기죠. 뭔가 오해가 생기고 국민들이 실제로는 어떤지를과 동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막 현장 방문 이런 걸 선거차 할 때 하죠. 항상 시장에 가면 어묵을 먹는 사진을 꼭 찍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명진인데
차영진이 최저임금으로 막 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참치 캔이랑 뭐 밥이랑 뭐 물입니까? 물에 말아먹었나? 김치랑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갖고 뭐 황제 식사를 했다고 막 해가지고 빈축을 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현장 체험이라고 하면은 난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현장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서민 생활을 모르는구나 이것만 더 확인되는 꼴이 됐죠. 모든 정치인들은 현장, 서민들의 삶, 평범한 일반적인 삶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건 세계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북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8차 당대회를 준비한 걸로 보여요. 북한 표현에 따르면 빠개놓고 투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빠개놓다를 검색을 하니까 뜻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나 내막 따위를 사실대로 다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현실을 결함이 있는 것도 적당히 덮거나 숨기지 않고 모두 꺼내놓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상 확인하게 되었다.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 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 것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니까 듣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거죠. 이 4개월 동안의 활동이 무엇을 가져왔겠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가져왔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이 목표에 미달했는데 이 현황이 어떤지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이 4개월 동안의 활동이. 그 다음으로 이 활동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일이 있는지를 폭넓게 듣는구나 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줬죠. 당원들과 국민에게. 그리고 그 결과로 내려진 게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의 마음을 모아서 8차 당대회로 결속하는 이런 역할을 이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가 한 4개월 동안의 활동이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심 단결이 어디서 볼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참가자 구성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참가자 규모가 많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650만 명 당원의 의사가 잘 모이는 것 자체로도 북한 사회가 단결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참가자 수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구성에서도 조선노동당과 북한 국민의 어떤 1심 단결을 도모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의 참가자 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가자 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대표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당정치 일꾼이 많이 늘어났고 국가행정경제 일꾼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도 늘어났지만 비율로 보면은 현장 핵심 당원 대표가 가장 많은 비율로 늘어났죠. 786명이었는데 1455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봐도 8% 가까이 올라갔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라고 하면은 북이 이번 8차 당대를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다라고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조선노동당과 국민의 1심 단결을 더 높이려고 노력한 행사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 행사에서 1심 단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총비서 추대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 국민이 단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북한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비서 추대 소식을 듣고 북한 국민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뭐 이런 곳의 노동자들이 최대의 영광이며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사가 왜 경사냐 설명한 걸 보면은 평안남도 당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총비서를 추대함으로써 새로운 승리적 전진을 위한 결정적 담보가 마련됐다. 승리는 확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비서 추대가 단지 내가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니까 그 지도자가 잘 됐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총비서를 추대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마련했다라고 해서 경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죠. 무슨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발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총비서가 추대된 것을 환영한다, 경사라고 생각한다 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국민은 총비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이게 반대로도 사실 그렇게 여기는 발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 결론에서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 단결에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줄기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민은 김정은 총비서가 있어서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당과 인민대중이 단결했기 때문에 이 힘은 불가항력적이다,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자와 북한 국민의 일심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 이런 모습을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공고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일심단결 수준이 이전보다 매우 고도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심단결의 모습을 기념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념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쭉 볼까 하는데, 먼저 열병식 참가자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진에 나온 사람이 총 몇 명인지 가늠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찍었는데,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사진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구성원이나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진은 두 번에 걸쳐서 찍은 것 같은데, 열병식 참가자들과 사진 찍었고, 당대회 방청자들이랑도 따로 찍었습니다. 사실은 당대회 대표자들이랑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방청자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고, 그 호위 안전부의 부분 장병들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진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여기서도 이 사진에 찍힌 사람과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다른 걸로 보이죠. 어쨌든 이런 데 사진을 찍고, 그 다음으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내각 성원들과 함께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당대회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아마 사진을 찍은 걸로 추정이 돼요. 출판 인쇄 부분 근로자들과도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인쇄 부분이라고 하면은 인쇄소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대회 자료집을 뽑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인쇄소 이런 분들이랑 고생 많았다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무슨 치아를 해주거나 이런 사례가 사실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총비서가 이 출판 인쇄 부분 근로자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쳐준 근로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 국민의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까지도 챙겨주는 모습을 이 기념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을 북한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약간 갑오처럼 이렇게 액자에 담아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잘 관리하고 뭐 이렇기도 하고, 어쨌든 북한 최고 지도자와 같이 사진을 찍는 거, 이거를 굉장한 영광으로 여기죠.
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각지 자신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일터에라든가 이렇게 액자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두게 될 거고, 이 사진을 보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했던 말,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결정사항,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김정은 총비서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면서 분발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데서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 국민의 일심단결을 도모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심단결의 마지막으로는 북한 분위기가, 북한 사회가 전체가 한데 뭉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식 같은 경우에도 무기 행렬이 지나가는 뒤로 보면은 북한 국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막 장병들을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병식 후에는 불꽃놀이를 하면서 북한 국민이 함께 춤을 추면서 무도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모습. 8차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열병식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경축대공연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12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는 이런 행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총비서 추대하는 막 이런 모습에서도 이 사진에서 보듯이 북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가슴이 높디고 새 힘이 용솟는다. 8차 당대를 통해서 최대의 영광이며 우리 민족의 대경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정치 행사가 있을 때 뭐 논란이 되고 아니면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이런 행사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8차 당대에서 당대의 행사의 특징이 북한 국민이 일심단결하는 행사가 되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8차 당대에는 특징적인 게 일하는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행사라는 게 뭐냐면은 김정은 총비서가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8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8차 당대회는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뭐 그냥 8차 당대회를 기념이나 하는 대회, 그냥 뭐 사람들이 놀고 먹는 대회, 아니면은 자화자찬하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 축하하기만 하는 대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목표가 미달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대회, 그리고 이 당대회를 함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드는 대회, 북한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대회로 만들겠다는 게 김정은 총비서의 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만찬이나 하고 당대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생했다 라면서 뭐 서로 치하나 하고 아니면 친분을 쌓기 위해서 친교를 쌓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고 과시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북한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만들어갔다는 거죠. 이 북한에 있는 결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일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첫 번째로 한 거는 4개월간 했던 실태조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회의 자체도 되게 열띠게 회의가 이루어졌다. 형식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라 8차 당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하게 열띠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8차 당대가 처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 보고를 3일에 걸쳐서 합니다. 이 사업총화 보고는 북한이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4개월 동안에 실태조사를 한 거가 반영되어 있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보고를 들으면서도 학습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열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총화 보고에서 토론이 진행이 됐고, 이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이 끝난 뒤에는 부문별로, 뭐 공업부문이면 공업부문, 뭐 군인들은 군인 따로 이렇게 부문별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은 부문별 모임에서 보여진 사진인데,
여기다 보면은 상당히 열심히 사람들이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진을 보더라도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군인들도 학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문별 토론을 할 때 토론 분위기가 얼마나 열렸는가 하면은 노동신문이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당과 혁명 위협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가적 자세가 어떤 높이에 도달해야 되는가를 실감케 하는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무미건조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마나 뻔한 소리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토론하는 걸 들으면 아 우리가 지금 잘해보자고 하는 게 이 정도까지 잘해보자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자는 거구나 라고 실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아가려고 하고는 미래상, 그리고 북한 당 일꾼들의 자세, 이런 거에서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고 결심하게 되는 토론이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당 대회에서도 이렇게 학습하는 분위기가 열떴고 8차 당대회가 끝난 후에도 학습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성의 사진인데 이 문화 부분을 담당하는 일꾼들도 8차 당대회 내용을 자자구 뜯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학습하는 모습, 우리 부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런 학습 관련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민연합대회라고 해서 북한 국민들이 8차 당대회를 학습을 하고 이거를 결사 관찰하겠다라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에서도 집회를 열어서 8차 당대회를 결정사항을 집행하자라는 결의를 모으고 있고, 그 외에 뭐 군소 도시에서도 이런 집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자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행사 자체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규모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규모 행사였다라는 것과 일심 단결, 북한이 말하는 일심 단결이 과시된 행사였다. 그리고 일하는 대회, 기념하고 하나만한 대회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행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